문시답,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332번째 정리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방금 전에 있었던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 세종 기공식 및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오늘 발표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른 우리시 입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오늘 오전 9시 반에 우리시 4-2 생활권에 들어서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 세종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공식을 아마 사상 초유로 생각됩니다만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우리시와 네이버 클라우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등 4개 기관의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아주 성대하게 기공식을 치루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에서는 시민대표로 시민주권회의 위원님들께서 온라인 행사에 함께 하셔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잠시 온라인 기공식에서 선보인 각 세종에 관한 영상을 보신 후에 브리핑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영상은 네이버의 지적 자산으로 캡처 및 이미 배포가 금지되어 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숲속에 정말 멋진 건물이 들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9년 12월에 네이버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난해 10월 부지조성공사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와 인허가 등 준비 과정을 거쳐서 오늘 네이버 데이터 센터 건축공사에 대한 기공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건축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12월이면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와 네이버, 행복청, LH 세종본부에서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 세종을 건립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고, 매주 한 차례씩 실무회의를 하면서 인허가 절차와 기반시설 공사 등 사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행복청과 LH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는 탄소 중립 실현 등 ESG, 그러니까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건전한 지배구조, 이 ESG 경영 방침에 맞춰서 각 세종
친환경적인 데이터 센터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지의 자연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건축물을 설계하고 빗물과 폐열, 또 자연 바람 등 친환경 에너지와 자원을 냉각과 발열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제1 데이터 센터인 각 춘천의 조성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각 세종을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우수 건축물로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부지는 4-2 생활권, 세종 테크밸리 산업 4-1 블록으로서 총 면적 29만 3,697제곱미터의 터에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공식을 가진 1단계 공사는 모두 6,500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14만 2,771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되게 되며 서버동, 또 운영동, 숙소동 및 안내동 등 4개 동을 배치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네이버와 함께 세종형 디지털 뉴딜을 완성할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조천시장 개장 250주년 기념으로 네이버 동네 시장 장보기 플랫폼을 개발해서 온라인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18개 업체가 등록되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AI와 소프트웨어를 교육하는 소프트웨어 놀자 세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도담중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한 결과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를 비롯해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육 범위를 크게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이버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에도 주관사인 LG CNS와 함께 SPC 컨소시엄 사업자로 참여할 계획이고, 또 스마트시티의 자율주행, 원격 진료, 스마트 교육, 친환경 에너지 등의 신기술을 구현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시에 도입할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고, 현재 AI 돌봄 서비스인 네이버 클로버 케어콜이라는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우리 시와 네이버는 세종 시민을 위한 협력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기업과 지역의 상생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센터 각 세종이 건립 운영되면 세수 중대와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이버 데이터 센터 건설에 6,500억 원이 투입되게 되면은 우리 세종시 지역의 생산 유발 효과가 7,076억 원,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535억 원, 또 취업 유발 효과가 3,064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가 납부하는 지방세도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시에 건립하는 각 세종은 각 춘천보다 한 6배 규모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가 춘천시에 납부하는 지방세 연간 한 80억 정도가 된다고 그렇습니다. 보다 우리 시에 납부하는 지방세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자, 시스템 관리자, 개발자 등 200여 명이 직접 고용이 예상되고, 신규 고용 시에 우리 시 유능한 인재들을 적극 채용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 센터 건립공사에 세종시 관내 기업의 자재와 설비 등을 우선 구매토로 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입지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 집적화가 이루어지고 IT 관련 기업이 추가로 들어오는 등 전방, 후방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각 세종이 본격 가동되면 설비 유지와 보수, 정보 보호 분야 등 네이버 협력사들의 추가 이전도 기대가 됩니다. 네이버는 앞으로 우리 시가 4차 산업시대를 이끄는 스마트 기술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시와 네이버는 세종 시민을 위한 협력 사업을 더 발굴하고 실현하는 등 기업과 지역의 모범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세계적인 건축물인 각세종을 차질 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세종 건립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10시에 아마 이 시간에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10시에 정부가 발표하게 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리 시가 그동안 주장해온 2개 노선이 반영되게 된 것을 우리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영되게 되는 2개 노선은 첫 번째는 대전 반석에서 정부 청사까지 이어지는 대전 도시철도 연결 노선이고 또 하나는 정부 청사역으로부터 조치원을 거쳐서 오송으로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입니다. 이들 노선은 우리 시가 작년 11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함께 정부에 건의한 광역철도 노선입니다. 우리 시가 건의한 2개 광역철도 노선이 실현이 되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은 대전과 청주는 물론 또 서울을 왕래하는데도 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되게 될 것입니다. 대전 도시철도가 반석역, 세종청사로 연결되게 되면은 세종시와 대전시 간의 교통난이 크게 완화되고 두 도시 간의 연결성이 더욱 강화되게 될 것입니다. 정부 청사와 조치원, 오송 연결은 ITX 세종선의 실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서 세종 시민들이 이 노선을 거쳐 조치원과 서울, 조치원과 오송역, 청주공항을 편리하게 오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2개 노선이 실현되면은 정부 세종청사역과 조치원역의 역할과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역은 서울역과 충북선으로 출발하는 기점역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보령선까지 연결되게 되면은 행정수도의 중심역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천역도 서울과 충북을 오가는 사람들의 환승역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개략적인 노선만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앞으로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도권과 같이 지하철과 열차를 병행 운행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세부 노선과 정차역을 결정할 때 우리 시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충청권 2개 노선이 발행되어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를 충청권을 메가시티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해 12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에 합의했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공동 건의했으며 충청권 광역 생활경제권 전략수립 공동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우리 시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도시로서 대전, 충남, 충북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제 충남 공주 부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충남 공주 부여 청양리 지역구인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께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박안주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인데 이번에 야당에서 정진석 국회의원께서 추가로 발의해 주셔서 이제 우리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모두 3개가 발의가 된 셈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 국회법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발의라고 생각하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석 국회의원의 발의안은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를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세종의사당이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세종시에서 상임위와 예결위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3년 우리 지역 출신 이해찬 의원과 이완구 의원이 여야를 초월해서 적극 협력한 가운데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 그런 사례를 거울 삼아서 이번에도 정진석 의원실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등 적극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도 올 상반기에 국회법 개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어제 대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송영길 의원식, 홍영표 의원 모두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국회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 분 모두 이렇게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여야 모두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금년 127억 원을 비롯해서 작년 재작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모두 147억 원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국회법 개정안도 여야가 잘 협의해서 상반기 중에 반드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는 등 갈수록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 수도 완성은 우리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역사적 과제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고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의 분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이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이 공청회는 지난 2월 25일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때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정치권 모두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함께 힘을 모아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어서 시민들의 질문에 시장님 직접 답변하시는 그 신문지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보람동 관광 숙박시설 용도 변경 승인 우려에 대한 질문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영상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말씀으로 해주시죠. 네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 내용 보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마 영상이 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게 미리 들어온 질문은 최근 이제 보람동 상가에 관광 숙박시설을 용도 변경을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해당 상가는 아파트와 교육시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또 주거생활 또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 숙박시설이 또 자칫하면 불건전한 시설로 운영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려를 표출하고 계십니다. 현재 해당 부서에서 관련법을 비롯해서 주거환경 그리고 교육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어제 우리시 건축위원회 이 안건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어제 열린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관광 숙박시설이 인근 아파트의 주거환경이나 또 주변 학교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 하는 의견이 많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달 중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통보가 되어 오면은 이를 토대로 해서
관광 숙박시설 용도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물론 이제 관광 숙박시설이 우리 시가 행정수도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 및 숙박시설 수요를 또 면밀하게 분석해서 적절한 위치에 관광 호텔 등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우리 개발해 나가고, 그 대신 주거 환경이나 또 교육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사전에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충청메일 김우준 기자입니다.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에서 전자파 피해 등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로 네이버 데이터 센터 건립이 철회됐는데 전자파, 폐수 등 환경 문제가 없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제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 춘천이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외에도 LG U+ 평촌 메가센터, 또 용인 공세동 산업단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파 수치를 조사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전자파 양은 0.16 밀리가우스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일반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자파 영향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또 데이터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서버 등 필수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필수 장비들이 전자파에 아주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전자파를 오히려 차단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실제로 전자파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나쁜 영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종방송 이병기 기자입니다. 광역철도망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서 이번에 내놓은 정부 세종청사 조치원 연결 노선과 기존의 세종시가 제안한 ITX 노선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이제 국토교통부가 교통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아마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이제 초안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이제 대전 반석역에서 정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노선, 그리고 정부 세종청사에서 조치원과 오송을 연결하는 두 개의 광역철도 노선은 반영되었는데, 대체로 이제 도면으로 보면은 우리 시에서 정부에 건의한 ITX 노선과 일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요청한 ITX 노선은 일반 철도 형식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일반 철도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철도 시설 공간이 건설을 하고 또 운영도 철도공사가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전, 세종, 청주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을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원 분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일부 좀 시비 부담이 있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노선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노선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선은 이제 이번에 구체적인 노선까지 이렇게 발표된 것은 아니고 시점과 종점 정도를 좀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설계 과정에서 지형이라든지 또 지작물, 또 건설 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노선을 선정해 나가고, 또 정차역도
그런 식으로 결정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곧 뉴시스 송승화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세종청사에서 서울을 가려면 일반 열차 새마을호를 타야 하나요? 지하철을 타야 하나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대전 지하철이 반석역, 정부 세종청사, 조치원, 서울로 연결되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광역철도망은 대전, 세종, 청주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인데 이 철도망은 사실상 이제 도시 지하철과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철도를 이용해서 서울까지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ITX를 요구하는 것은 이 광역철도 노선은 어차피 철도가 깔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소위 ITX라고 그래서 정부 세종청사역에서 기존 그 경부선 철도를 이용해서 영등포역이나 서울역까지 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계획인데 이것은 나중에 앞으로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은 그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주로 이제 경유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류장 등 세부 노선과 또 지하철 기차의 또 단독 또는 병행 운영 이런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또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운영 단계에서 세종청사와 또 조천 연결도로에 지하철과 또 일반 기차가 병행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차를 이용해서 정부 청사에서 서울까지 이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조치원과 천안을 지하철로 연결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하철로 연결도 가능하게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지하철이 반석역, 정부청사, 조치원을 거쳐서 서울로 바로 가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대전 지하철이 바로 가는 것은 가능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가이나 대전, 세종, 청주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실제로 이제 도시철도로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인근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이제 광역철도망이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이제 철도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바로 서울까지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앞으로 이제 서울까지 직결하는 것은 저희가 이 철도 노선을 이용해서 이제 ITX라는 형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